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와 고양이에서의 귀질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또 좀 다른 도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스몰 애니멀 호스피털에서 가장 많이 오는 그 케이스를 모아놓은 도표입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개와 고양이에서 이건 여기도 이제 2차 병원, 3차 병원이고 이제 그 대학병원인데 1위가 개에서 오타이티스라는 거예요. 귀 염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고양이에서도 7위에 있습니다. 고양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로개 질환이 굉장히 많은 동물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거 외에 보면 피부와 오타이티스가 이렇게 주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오는 경우에는 보면 그만큼 심각하게 임상 증상을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쪽 로컬 원장님께서도 그거를 보내야만큼 아이가 병이 좀 많이 진행된 경우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특히 오타이티스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그만큼 많이 손해입니다. 이 분포가 물론 이 통계 자료가 플로리다라는 미국의 자료이긴 하지만 아마 원장님들이나 우리 수의사분들 그 경험해 보시면 그 이상 정말 우리도 많은 케이스가 바로 오타이티스 때문에 내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말 이어 캐널입니다. 지금 보면 개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척을 해놓은 상태예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 오토스코피는 아니고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엔도스코프 그 장비에 붙어 있는 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사실 세범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도 조금씩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병적인 상태로 너무 막 과도하게 있다든지 스웰링으로 인해서 어디에 뭐 얼서레이션이 생긴다든지 부어 있다든지 뭐 그렇지 않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고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여기 이제 고막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베슬 우리 그 혈관이 분포가 이렇게 보이는 곳이 바로 펄스 플라시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혈관이 그 분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막 조직 자체는 굉장히 맑고 투명하고 반투명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질긴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금의 그런 자극이나 이것 때문에 뭐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절대 그렇진 않아요. 보호 기능에 의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탁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으로는 여기를 뚫는 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염증성 삼출물이 많이 고이고 여기에 세균이나 말라세지아가 아주 많이 그 번식을 해서 염증이 굉장히 심해진다면 이제 이 염증이 파급된 것이 이제 고막을 라이시스를 시키죠. 덜렁덜렁하게 만든다든지 부종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유약하게 만들면서 거기가 뚫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고막이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미 다 녹아서 없어진다든지 뭐 엔자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 말라세지아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다 뚫려 있는 상태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팔스텐사라고 해서 이제 반투명하고 그런 혈관이 별로 거의 분질을 안 하는 조직이 나타나는 거예요. 텐사 부분이. 근데 이제 플라시다에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이나 이런 또 우리가 약물을 먹게 되면 혈관을 통해서 이제 혈액을 통해서 닿을 수 있는 것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막 뒤쪽으로 가려면 이게 혈관이 별로 분포하지 않는 조직을 지나서 중위 이쪽으로 약물 효과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량의 약을 오랫동안 처방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이티스도 그렇지만 오타이티스 메디아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요. 경구약이나 이런 거를 처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토피컬 치료만으로는 절대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가벼운 오타이티스 이스터나 같은 경우 토피컬한 치료만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고 큐어도 되고 그러기는 하지만 메디아까지 갔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전신 시스테믹한 안티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처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